네, 타이틀 제목이 약간 시적이죠. 네, 긴 여정의 시작, 속도 조절은 기회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죠. 인생은 길죠. 생각보다. 네. 자, 최근에 보면 경제 지표는 뭐 혼란스럽고, 네. 실적도 쇼크 수준에 있는 것들도 많고, 네. 물론 국내 해외하고 좀 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나름 견조하다고 평가해야 되겠죠.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뭐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전반적으로 불안감들이 큽니다. 1분기는 좋았지만 2분기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19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패닉 장세를 연출했던 3월 달에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기는 침체로 갈 거고 신용위기는 벌어질 거고 실적은 망가질 거다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그때 폭락을 선반영을 했고 거기 이후에는 이렇게 전개되었던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에 많이 풀린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지는 않고 있지만 국내 자금이 탄탄하게 버텨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있었어. 뭐 이런 것처럼 이미 경험을 하고 수치를 좀 반영했다. 그래서 좀 견조하다. 뭐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근데 코스피 국내 시장하고 이제 해외 시장하고의 약간 차별성이 조금 엿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글로벌 증시는 확실히 약세장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일단은 좀 차별을 말씀하셨듯이 차별화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하고 선진국 증시, 뭐 특히 미국 증시는 약세장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락바텀 이렇게 합니까? 락바텀은 통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유 수출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최근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 또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그리고 IT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뭐 급락한 하락분의 50% 정도, 그러니까 단순 기술적 반등, 뭐 데드캣 바운드라고 말할 수 있는 레벨을 넘어서면서 일단은 뭐 약세장이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악재보다는 호재, 변화, 긍정적인 시그널에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또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주후반에 금요일날 느닷없이 한 5천억 좀 안 되게 사들이면서 이제 다 팔았나? 사들어오나?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 기대는 역시나네요. 이번 주 별로 반응도 없고. 일단은 언제쯤? 외국인 매매를 보면은 일단은 패시브성,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금을 빼나가려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대량 매도세가 언제 멈출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던 이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한 이유 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유가가 레벨 다운되면서 우리나라 외국계 자금들을 꽉 쥐고 있는 미국, 유럽, 중동계 자금이 동반 이탈하면서 3월에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주말에 왜 외국인이 갑자기 순매수를 했냐? 코로나19가 유럽, 미국에서 진정이 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여기다가 유가 같은 경우는 감산에 합의하면서 유가가 이제 안정을 찾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요 세 가지 변수가 잘 맞물렸던 구간이 지난 주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가는 불안하고 경제 활동 재개는 아직까지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들은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 특히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도 외국인이 개장 초반에는 좀 사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또 이제 한 40분 흘렀지만 순매도로 바뀌긴 했는데 네. 매도가 아주 거칠다라고 표현하진 어렵고. 네, 맞습니다. 또 시장 지표 종목인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가 또 맞습니다. 있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제시하셨던 코스피 1차 반등 목표치는 어느 정도 넘어섰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넥스트 그 다음 레벨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다음 레벨로 말씀드릴 수 있는 레벨은 뭐 196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2000선 회복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네. 1960선을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 하락폭의 한 61.8% 되돌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2차 레벨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2000선이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다 하더라도 10.75배 정도, 11배 정도 수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레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심리, 그리고 실적으로 확인하려는 심리들을 좀 지난 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추론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레벨은 어느 정도 선,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 뭐 뻔하죠. 뭐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가 안 좋고 전망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2차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꾸로 3월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코스피가 30% 이상,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30%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때 경제 지표나 경제 전망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 몇몇 지표들은 상승하기도 했고요. 이익 전망도 상향 조정되기도 하면서 경제 지표가 망가지지도 않고 실적도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0% 빠진 이유는 올해 1분기, 2분기 경제 지표는 망가질 거고 실적도 안 좋을 거고 경제 전망은 최악일 거고 오히려 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시장을 내리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익 전망이나 실적 전망이나 경기 전망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차 하락이 있으려면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까지도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유입되고 현실화된다면 그때부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서 단기 불안, 뭐 수급 변수로 인한 등락 과정은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특히 미국과 유럽 쪽에서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경제활동 재개가 점진적이나마 5월부터는 시작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2분기 최악의 상황은 4월, 5월 중에 마무리되고 6월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여기에 여전히 강한 유동성 모멘텀이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아마도 2분기 말쯤에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 심리도 들어올 수 있어서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4월 말 5월 초 시장이 흔들릴 때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회가 있다. 이게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제 기회가 와서 말씀하신 대로 레벨업이라는 네.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진입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그것을 끌고 가는 견인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뭘 볼까요?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IT가 네.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짜릿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차, 그러니까 저점에서 급반등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약했던,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IT 같은 경우는 그동안 덜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 탄력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주가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가 1850, 60을 넘어서 1900선 트라이라는 과정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좀 반등 탄력을 빠르게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 흐름들이 단순히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급락 이후 반등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실적이 탄탄하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IT,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가전, IT 하드웨어가 지금 이익 증가율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요.
글로벌 정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5G나 서버 투자나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그렇죠. 한국판 뉴딜 정책은 맞습니다. 이제 뭐 이런 디지털 뉴딜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그런 정책들이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IT 관련된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유효한 수요나 이익 모멘텀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여기다 언택트 문화라는 코로나19가 많이 바꾼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들 또한 IT에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향후 증시가 상승을 더 이어가고 추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면 IT 업종들, 반도체 소프트웨어,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것이 잠깐 생겼는데, 네. 데스크 바운스라는 표현을 이제 뭐 정확한 영어식 표현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그런 저기를 보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죽은 고양이가 이렇게 튀어오른, 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가? 무슨 말이냐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것은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 추가 하락을 하기 위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정리를 할 때죠.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러니까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고 시장의 변화를 야기하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러서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증시는 왜 오르냐? 과거 어떤 위기에서든 위기 직후에 매크로 장세, 실적 장세로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위기 이후에는 위기 당시에 있었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유동성이 붙어준다면 시장은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